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포항역에 도착했어요. 오늘 포항에서 강연이 있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충분히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제가 엊그제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힘들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힘들 만큼 애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다. 하다 말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실력도 안 쌓이고 꾀가 나고 그래서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싫어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싫어요 개수가 하나하나 느는 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16년도에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란 책을 냈을 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다. 육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뭐 이런 좋은 평가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불편하다. 이 책 뭐냐. 불쾌하다. 이런 식의 혹평 그리고 또 악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랑 달리 전달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도 더 열심히 썼고 그리고 또 전국에 뭐 강연이 있을 때마다 달려가서 제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게 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편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솔직히 새벽달림의 첫 번째 책을 2번 샀어요. 당시 제 상태로 나는 체력을 타고났다라고 말하는 새벽달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애가 이쁘다는 말도 공감이 되지 않았고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 관리한다는 새벽달림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부러웠어요. 네, 저는 마음이 아픈 엄마였어요. 덩치만 자란 엄마였죠. 그래서 새벽달림 스타일을 포기했어요. 부러워서, 분노에 가득 차서 책도 버렸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다시 샀어요. 제 책을 버리셨대요. 제가 제 책을 읽다가 불편하고 불쾌해서 도저히 계속 읽을 수가 없다고 해서 덮으셨던 분들은 있는 거 알아요. 제가 후기를 다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 그대로 버렸다는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부모 수업을 듣고 나름 정서적 사춘기를 지나 지금은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되고 나니 이제는 제 자신이 보이고 삶을 알겠어요. 여유가 생긴 거죠. 무기력했던 저의 지난날도 소중히 간직하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유튜브, 블로그, 강연까지 하시는 새벽달림을 보고 간증의 글을 남깁니다.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게요. 감사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한참 동안 멍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책을 읽다가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이 겪었던 그 마음의 격정 그런 것들이 이 짧은 글에서 느껴져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읽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싫어요 버튼이나 저에 대한 부정적인 서평이 그냥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좀 무겁고 아프고 한데 딱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저야 계속 블로그나 강연이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던 중에 그렇게 마음이 무겁던 중에 제가 인스타 그 피드를 보다가 은희경 작가님의 짤막한 강연 그 편집한 걸 봤어요. 삼성동 무역센터에 있는 그 큰 서점 이름이 뭐죠? 별다방 아니고 그 서점에서 작가와의 만남, 작가 강연 같은 걸 했던 걸 편집해서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은희경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건 정상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아픔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업데이트 되거든요. 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냉소와 독설의 작가예요. 왜냐하면 제 소설은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거든요. 저는 질문하는 소설가예요. 질문은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렸을지 모른다고. 내가 모르는 인생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그 인생은 무엇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화가 나게까지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이 대목에서 와, 작가는 작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성장해요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짤막한 강연 요약을 보면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 영상을 보거나 혹은 제 글을 읽거나 혹은 제 책을 읽었을 때 불편감을 느끼셨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사인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제 영상 이렇게 공들여서 신경 써서 시간을 내서 짬짬이 올렸는데, 그리고 제 사랑을 많이 담아서, 이게 우리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우리 아이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시청자분들에 대한 사랑이든 사랑을 담뿍 담아서 영상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싫어요 버튼이 이렇게 하나하나 늘면 마음이 아파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저도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어느 대목에서 불편했을까? 어느 대목에서 더 소통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불편감을 자신을 업데이트시키고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와서 슬슬 마무리해야겠어요. 완전 미친 사람 같아요 지금. 끌게요. 맛있다.